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머릿속은 거의 이 질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미국 주식은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무섭고, 미국 장기채는 이제 바닥인 것 같고, 달러는 비싸 보여서 손이 안 가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무섭다면서 돈은 계속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불안하다면서도 미국 주식은 또 사고, 방어한다면서 장기채는 선뜻 못 들어가고, 달러는 비싸다 욕하면서도 막상 흔들리면 또 달러부터 찾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진짜로 가장 유리한 자산은 뭐냐는 거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공격적으로 들고 가야 할 자산 하나, 방어용으로 붙여야 할 자산 하나, 그리고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자산 하나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딱 하나의 자산만 정답이라고 말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메인 자산으로 가장 유리한 쪽은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넓게 담는 미국 주식형 ETF입니다. 방어와 대기자금의 자리는 장기채보다 단기채 쪽이 더 편합니다. 달러는 메인 공격수라기보다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보험에 가깝고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쉽게 덤비는 미국 장기채가 지금은 제일 신중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최근 큰손들 시각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더 불안해졌지만 아직은 위험 자산을 완전히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블랙락은 최근 코멘터리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커졌어도 여전히 위험 자산 선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 주식을 장기 국채보다 더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도 단순합니다. 금리가 높아도 기업 이익이 그보다 더 잘 버텨주면 주식은 생각보다 안 무너진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지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아니, 금리가 높은데 왜 주식이 유리하냐고요. 보통 우리는 금리 오르면 주식 힘들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금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익입니다.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그 이익이 금리 부담을 이겨내면 주식은 버팁니다. 사실은 주식시장은 금리보다 이익에 더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AI 투자, 대형 기술주 실적, 자사주 매입, 주주환원 같은 힘이 아직 살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금리 높은 세상에서도 이익이 강한 자산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금 흐름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상반기 미국 상장 ETF로 들어간 돈이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냥 많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기록적인 속도입니다. 그중 채권 ETF로만 3천억 달러가 들어왔고, 기술주 ETF에도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또 저비용 ETF가 전체 유입의 거의 절반을 가져갔고, 6월에는 카치형 ETF 쪽 자금도 강해졌어요. 이 말은 뭐냐? 시장 참가자들이 한 방향으로 몰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자산 안에서 공격과 방어를 같이 챙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림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 주식과 채권을 같이 쌓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국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주식을 1순위로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아직 성장 둔화보다 이익 버팀을 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오를 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 주식이나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뉴스는 시끄럽고 다들 불안하다고 말하는데도 미국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그건 결국 미국 기업 이익 체력을 믿는 자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보다 경기 둔화 없는 고금리 혹은 생각보다 질긴 성장 쪽에 더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럼 지금이라도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그냥 세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현실은 지금 구간은 공격하되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강한 건 맞지만 이미 그 강함이 가격에 꽤 반영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Z식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주식은 맞다. 하지만 한 번에 세게가 아니라 넓게 나눠서 눌릴 때 담는 쪽이 더 유리하다. 이게 지금 시장에 가장 맞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미국 장기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채를 보는 이유는 하나죠. 언젠가 금리는 내려갈 거고 그때 장기채가 제일 세게 튀니까요. 이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장기채는 방향만 맞는다고 먹는 자산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게 금리가 내려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아직 그 확신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꺾였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지정학 리스크나 유가 변수도 남아있고, 무엇보다 시장은 아직 성장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채는 정답 후보이긴 한데 아직 주인공은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장기채가 가장 잘 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대부분 경기 침체가 확실해지고 물가가 빠르게 꺾이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빨리 내릴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셋이 한 번에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채는 지금 당장 확신 베팅하기보다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질 때 폭발력이 큰 옵션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장기채를 메인으로 들고 있으면 시간이 내 편이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단기채는 기다리는 동안 이자라도 챙겨주죠.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단기채 혹은 대기성 채권 ETF입니다. 이 자산은 재미는 없습니다. 썸네일도 안 나와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굴릴 때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주식이 완전히 죽은 장도 아니고 장기채가 시원하게 열리는 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애매한 구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단기채는 대기자금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다시 말해 공격은 미국 주식으로 하고 기다리는 돈은 단기채에 두는 그림이 훨씬 편합니다. 상반기에 채권 ETF로 3천억 달러가 들어갔다는 건 시장이 이 대기성 자금을 엄청 쌓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달러는 어떨까요? 달러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늘 묘한 자산입니다. 오를 때는 늦은 것 같고 안 사자니 불안하고 사놓으면 또 재미없고 막상 위기 오면 제일 먼저 빛나죠. 그런데 지금 달러를 메인 투자 자산으로 크게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성장 자산이 아니라 방어 자산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는 빛나지만 위기가 진짜 크게 터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는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한 칼이라기보다 예상 밖 흔들림이 왔을 때 계좌를 지켜주는 방패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투자자 흐름을 보면 더 선명합니다. CNBC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에 미국 주식을 736억 달러 순매수하며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비중은 63.4%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강했는데도 미국 주식을 계속 샀다는 거죠. 이건 한국 투자자들이 달러 자체보다 달러 자산 안에 미국 주식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 개인 투자자는 지금 달러를 목적지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쯤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미국 주식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더 비싼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환율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좋은 가격에 어떤 속도로 모으느냐입니다. 환율만 보고 멈춰 있으면 정작 더 큰 수익의 원천인 기업 이익과 장기 복리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해답은 포기가 아니라 속도 조절입니다. 한 번에 환전하지 말고 나눠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핵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유리한 자산을 한 개만 꼽으라면 미국 주식입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림보다 높은 금리 속에서도 이익이 버티는 그림이 아직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목 찍기보다 넓게 담는 ETF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 자산은 단기채입니다. 이건 공격용이 아니라 대기용 방어용입니다. 시장 흔들릴 때 버틸 힘을 줍니다. 세 번째가 달러입니다. 달러는 수익의 엔진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미국 장기채입니다. 맞으면 크지만 아직은 조건이 덜 맞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남았죠. 그래서 나는 오늘 뭘 해야 하느냐? 제 대답은 이겁니다. 미국 주식을 중심에 두되 너무 흥분해서 쫓아가지 말 것. 대기자금은 단기채로 숨을 고를 것. 달러는 불안할 때 계좌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로만 볼 것. 그리고 미국 장기채는 지금 당장 인생 역전 카드처럼 덤비지 말 것. 이 네 줄이면 오늘 시장은 거의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건 틀리는 게 아닙니다. 애매한데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봐도 불안한데 또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난 장은 아니에요. 그럴수록 답은 단순해야 합니다. 성장의 중심은 미국 주식, 대기의 중심은 단기채, 방어의 중심은 달러, 욕심의 대상은 장기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흔들리는 장에서도 훨씬 덜 흔들립니다. 오늘 영상이 미국 주식, 미국 장기채, 달러 사이에서 머리가 복잡했던 분들께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미국 주식 안에서도 지금 S&P 500이냐, 나스닥이냐, 배당주냐, 어떤 성격이 더 유리한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채트였습니다.